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3-5 전시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920년대까지의 일제강점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웠는데요. 오늘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했던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서 다시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치 방식을 바꾸는데요. 이렇게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꾼 것은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대공황 때문이었습니다. 대공황이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인데요. 공장은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제대로 소비가 되지 못하니 공장의 재고가 쌓이고 이에 결국 경영난으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쏟아지고 주가 역시 폭락하여 경제가 마비된 상태가 바로 경제 대공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대공황은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는데요. 이에 각 나라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먼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뉴딜 정책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 정책이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들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전체주의를 강조한 나라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 중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했고 독일은 히틀러가 나치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부가 정권을 잡고 천황을 중심으로 군국주의를 내세우며 침략전쟁을 확대해 갔는데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에 괴뢰국을 세우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아시아가 서양 열강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체주의를 강조한 세 나라는 삼국 반공협정을 체결해 자기들끼리의 결속을 강화했는데요. 반공협정이란 공산주의를 방어한다는 뜻으로 이 시기 세력이 커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독일은 소련과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1939년 폴란드를 침략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결국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질주에 영국과 프랑스는 부랴부랴 독일에 대항했지만 막강한 전차와 폭격기로 무장한 독일군에 서유럽의 대부분이 무너지고 급기야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마저 함락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영국의 끈질긴 저항에 영국을 치기 위한 독일의 공습작전은 실패하는데요. 이에 독일은 전쟁의 장기화를 목적으로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략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완전 어이없었겠죠? 한편 일본의 경우 1937년 일으켰던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행보에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자 일본은 급기야 미국령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결국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고 소련과 독일의 전투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역시 소련이 승리하며 승기는 연합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선언하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프랑스를 해방시킨 연합군이 독일을 압박해오자 결국 독일도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건 일본인데요. 끝까지 버티는 일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결국 일본 역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의 항복을 끝으로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는데요. 이때가 바로 1945년 8월 15일이고요. 이러한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 시기 국제정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전쟁의 중심에 있던 일본은 식민지인 우리나라를 얼마나 심하게 수탈했을까요? 정말 이 시기 식민지 조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930년대부터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에 미쳐버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군수공업 육성을 위해 중화공장을 세우고 철과 석탄 등 지하자원의 생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거기에 공업 제품의 원료 생산은 물론 일본의 방직업 자본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남쪽은 면화를, 북쪽은 양사육을 강요한 정책을 말합니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병참기지로 삼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공업 구조가 소비재 산업에서 군수 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으로 변화했고요. 한국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무자비하게 수탈했는데요. 지원병, 징병, 학도지원병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강제로 한국의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가 전쟁터로 내몰고 강제징용으로 한국인의 노동력을 수탈함은 물론 여성들 역시 근로정신대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무자비하게 유린했는데요.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한국의 여성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만행을 부정하고 공식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밖에도 일제는 한국의 물자를 그야말로 탈탈 털어갔는데요. 지하자원을 약탈하면 물론 위문 금품을 모금한다며 강제로 물자를 수탈하고 국방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과 녹그릇, 심지어 숟가락까지 뺏어갔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수탈해간 금속 제품은 모두 무기 제조에 사용됐습니다. 거기에 군량미 마련을 위해 미국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는데요. 정말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우리의 물자와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는데요. 쉽게 말해 일제와 천황을 위해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한국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이때 일제는 내선일체 사상을 내세우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내선일체란 내는 일본, 선은 조선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또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했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라는 내용을 한국 학생들에게 암송시키고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해 절하게 하는 궁성유배 역시 강요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워 신사참배를 하게 했는데요. 신사란 일본의 민족신앙인 신도의 사당으로 이곳의 신은 대부분 천황의 조상들이었으며 심지어 천황 그 자체를 신격화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실시하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한국인에게는 가혹한 불이익을 줬는데요. 이처럼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뿌리뽑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민족말살 통치는 언론과 교육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언론을 통제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하고 3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꾸는데요. 이 국민학교의 플레임이 바로 황국신민학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1990년대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암튼 이렇게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우리에게 가혹한 통치를 이어갔던 일제. 이 시기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하지만 이러한 힘든 시기에도 우리 민족은 광복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 시기 어떤 노력이 있었을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었는데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